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장세 흐름이 이제 박스권의 흐름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시세 변화 흐름에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요건데, 최근의 장세의 흐름은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한 2, 3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 장세의 기본적인 컨셉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기성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세다. 즉, 최근의 장세의 흐름이요, 사실 현물 시장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던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 이후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장이 견인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이번에 이제 지난주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지난 시점, 즉 지난 목요일 날 사실 시세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세가 빠지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금요일이었죠. 즉 후폭풍이 나타났죠. 5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본격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지난 12월 달부터 형성됐던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투기성 자금이 일정 정도는 지금은 매도를 하고 나가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가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은 33일 이동평에서, 즉 중심 추세선을 지난 금요일 날 먼저 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파락 보인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종합주가 지수가 비로소 삼성전자에 이어서 33일선을 깼거든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 지수가 오늘 빠졌으면은 우리가 기술적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렸던 물량들을 일정 정도는 빠져나오는 자리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심선이라고 하시는 313일선이 이제는 저항선이 될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가 1985포인트짜리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1985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이었었는데 이게 저항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980포인트 이상짜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의 경우도 오늘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의 물량들을 일정 정도 줄이고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반등의 흐름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좀 냉정한 감각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단기 관심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단기 관심주 중심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단기 관심주를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예림당, 태웅, 주성 엔지니어링, 유니슨, 오성 LSD, PNT, SNU, 메디프론 등이 되는데 이 종목군들의 면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는 크게 흔들었지만 이들 종목들은 그 시장의 변동성 그런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 내지는 상승 초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응을 할 때 한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닥에서 일어나는 종목들의 경우는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의 경쟁력을 갖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먼저 예림당입니다. 자, 예림당을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가 코스닥 지수가 크게 흔들면서 예림당의 경우도 어저께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흔들었지만은 5일 최선을 안 깼거든요. 안 깨는 가운데에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예림당은 어때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인다거나 시세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서 예림당의 흐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웅의 경우에도 최근 3일 동안 위아래 등락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예림당과 더불어서 대부분 보면은 종목들의 흐름이 추세가 그죠 안정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웅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 즉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황철주 뭐 대표이사의 어떤 그런 중기청장 뭐 사태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르락 내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추세 흐름은 변동성 구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뭐 이 종목의 경우도 11선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 포인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유니신의 경우에도 어저께 조정이 많이 나타났던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다시 시세가 복원되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흐름 괜찮고요. 오성 LSD의 경우는 어저께 급등 이후에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이에요. 그러나 오성 LSD의 경우도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뭐 장중에 아까 4,9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11출에서는 견조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익도 수익이려니와 현재 변동성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밖에 뭐 PNT의 경우에도 장중 어저께까지 장중 등락이 연출됐던 모습이었지만은 오늘도 다시 바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NU의 흐름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메디프론 같은 종목들. 메디프론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 바닥권 흐름 속에서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시세가 빨간 양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변동성 장세 흐름 속에서는요. 위에 있는 종목들 막 한참 올라간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추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중기관심주 간략하게 살펴주시죠. 중기관심주도 똑같은 종목들이에요. 뭐 두산 엔진, 넥센 타이어, 코오롱, SK 하이닉스, OCI, 하나케미칼, 호텔신라 등인데 보시면은 이제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두산 엔진만 말씀을 딱 드려보면은 두산 엔진의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IT 뭐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두산 엔진만큼 최근에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추세를 이어나가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1977선 상단 부근에서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삼성전자의 움직임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